몇몇 사람들과 함께 아침 뉴스를 모니터하는 현준의 표정은 몹시 심각했다. 그가 들고 있는 아침 뉴스의 지난 1년간 시청률은 꾸준히 바닥을 기고 있었고 회생의 조짐 같은 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전략 분석팀의 김 이사가 현준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같은 시간대에 저쪽 앵커가 워낙 막강해서 말입니다. 시사 쪽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록을 유지하는 입장이라서 앵커를 바꾼다 한들 뾰족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위와 경력이 훨씬 높은 김 이사였지만 지금 현준은 황금 시간대의 뉴스를 진행하는 젊은 앵커가 아니라 최고 경영진의 입장이었다. 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압니다. 제가 덤벼들어도 앞자리를 움직일 수는 없는 상대라는 거. 현준의 말 뒤에는 하지만이 붙어 있었고 그건 이대로 보고만 있지만 않겠다는 의미였다. 가차없는 현준의 성격으로 볼 때 아침 뉴스팀이 통째로 날아갈 상황이었다. 김 이사의 눈짓을 받은 부장이 질문했다. 그럼 어떻게? 현준은 자신의 태블릿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부진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여자는 아름다우면서도 지적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곧 실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도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고 어느새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아침 뉴스는 당분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장이 물었다. 단독 진행입니까? 아니요, 남자 앵커와 교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앵커는 일시적인 정직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까진 없고 이번에 새로 창설되는 국제영화제 행사에 인터뷰 담당으로 합류시키시죠. 지금 앵커의 뉴스 제압류는 차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생각을 끝낸 듯 거침없는 결정에 사람들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용무를 끝낸 현준은 곧장 회의실을 나섰다. 묵직하게 내딛던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출입구로 나가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응, 나야. 인터뷰에 우리 앵커 한 명 보낼 거야. 그럼 나이 30의 뉴스 앵커면 전도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지. 정치? 그럴지도 모르지.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 소개팅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신경 좀 써달라고. 응, 부탁해.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 통화를 끝낸 현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음모랄 것도 없지. 약간의 시험일 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 눈에 확 띄는 미인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적당히 큰 눈은 얼굴에 반은 되는 것처럼 커지고 적당히 오뚝한 코조차도 성형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솟았다. 입술만은 원형 그대로였지만 커다래진 눈과 오뚝해진 콧날 때문인지 꽤나 도톰하고 도발적이었다. 유능해 보이게 만드는 작용까지 있어서 거울 속에 든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거만하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빠른 속도로 메이크업을 완성한 메이크업 팀장 현숙이 한 걸음 물러서 찬사를 늘어놓았다. 진주의 앵커님 오늘도 완벽하시네요. 꼭두 새벽인데도 어쩜 이렇게 화장이 잘 먹는 건지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에요. 계약직 프리랜서인 현숙은 주희가 아침 7시 뉴스 팀으로 옮겨 온 이후로 3년 넘게 주희의 메이크업을 담당했다. 나이가 같은 이유도 있었지만 주희와 현숙은 신기할 만큼 세상을 보는 관점도 비슷했고 마음도 잘 맞았다. 주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동료들보다는 현숙이 편했고 현숙도 보기보다 수수한 주희를 마음에 들어했다. 근무 시간 이외에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믿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돈독했다. 네네. 도화지 상태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팀장님이야말로 밤새 달린 분답지 않게 손놀림이 정확하시네요. 현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물었다. 술 냄새나? 응, 10분만 지체됐어도 내가 취할 뻔했어. 화들짝 물러선 현숙은 화장대 서랍을 뒤적여 마스크를 찾아 끼고 아끼는 향수까지 꺼내 사방에 뿌려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위의 파트너이자 남자 앵커인 강현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진한 향수 냄새 눈살을 찌푸리는 현준에게 주희가 대신 변명을 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납득이 가는 변명에 현주는 인상을 풀고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엔엔 방송국 건물은 명성만큼 노후된 상태였다. 대부분의 부서는 1년쯤 전에 새로 지은 한 블록 옆의 새 건물로 이사를 했지만 아침 7시 뉴스팀을 비롯한 몇몇 부서만 오래된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사실 아침 7시 뉴스팀은 최근 몇 년 고전 중이었다. 막강한 경쟁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이유로 억울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시청률이라는 냉엄한 잣대 앞에서는 모든 게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주인은 현준을 먼저 해결하라고 현숙에게 신호를 보냈다. 다가서는 현숙에게 현준이 말했다. 마저 하세요. 아니요, 강 앵커님이 훨씬 빨리 끝날 거예요. 현숙이 스펀지로 얼굴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현준이 눈을 감았다. 길고 짙은 속눈썹이 유난히 선명해 보이는 건 남자답지 않게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 때문이리라. 남자라고 피부가 좋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현주는 꾸준히 관리를 받는 연예인만큼이나 피부가 좋았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탄력있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였다. 콧대는 높으면서도 반듯했고 입술 또한 두툼하면서도 날렵했다. 그는 몸 또한 얼굴에 뒤지지 않았다. 커다란 키와 잘 발달된 몸은 철저한 관리와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 또한 완벽해서 현준의 메이크업은 언제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빠르게 끝이 났다. 전우가 몰라볼 만큼 달라지는 주희와는 극적일 만큼 대조적이었다. 주희는 거울을 통해 한결같이 완벽한 현준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무엇이든 작정을 하고 덤벼야만 겨우 흉내나 내는 자신에 비하면 현준은 말 그대로 사기 캐릭터였다. 현준은 외모만큼이나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였으며 실력만큼이나 대단한 배경으로도 유명했다. 그는 거대 민영 방송국인 BNN의 로열 패밀리인 동시에 핵심 운영자 중 한 명이었으며 능력을 인정받은 방송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죽어가는 아침 프로그램의 회생을 위해 7시 아침 뉴스팀으로 자원해 온 상태였다. 3개월 전 갑작스럽게 현준이 파트너로 등장한 이후부터 주희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다. 현준이 지금처럼 시청률을 계속 끌어올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가 좌절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다. 시청률의 회복은 마치 그녀의 무능력에 대한 증명 같았고 그는 그녀를 단죄하러 온 재판관처럼 느껴졌다. 잠깐만에 메이크업을 끝낸 현숙이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 앵커님은 차라리 모델이나 배우를 하지 그러셨어요. 순간 현준이 눈을 떴고 주희는 거울을 통해 그와 시선이 부딪혔다. 무심한 듯 깊숙이 파고드는 눈빛에 심장이 짜릿하게 저려왔다. 잘못한 것도 없이 찔리는 기분에 시선을 내리는 순간 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앵커 직전 파트너였던 오진수 앵커와 연인 사이라고 했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 주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그녀의 표정엔 적지 않은 놀라움과 남의 사생활에 무슨 참견이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주인은 현준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를 옆에 있는 돌처럼 취급하던 그였다. 주인은 대답을 기다렸지만 현준은 눈살을 살짝 찌푸린 채 주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현준은 그대로 나가려다 말고 입을 열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요. 현준은 그대로 나가버렸고 주인은 멍한 얼굴로 닫힌 문만 바라보았다. 현숙이 빠르게 메이크업을 정리하며 물었다. 오 앵커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방송사고까지 들먹이는 건 아니지 않아? 메이크업이 끝나자마자 오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다. 주인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생방송이 준비되는 뉴스룸으로 갔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다른 것 않았다. 하지만 다를 이유가 없었다. 준비된 뉴스는 이미 검토한 후였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도 확인된 바 없었다. 주인은 여느 때처럼 혼자인 듯 뉴스를 뒤적이는 현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추가된 뉴스 한 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을 확인한 주인은 추가된 뉴스를 빠르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최근 유명 영화제에 초대된 톱 여배우 조아람의 스캔들 뉴스였다. 기사를 다 읽은 주인은 놀란 얼굴로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기엔 오진수의 이름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한 주인은 조아람의 이름과 나란히 있는 오진수의 이름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현준의 시선이 느껴졌다. 현준의 시선을 무시한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화면의 프롬프트를 확인했다. 뉴스룸의 끝에서 끝까지 시선을 움직인 주인은 룸 안에 있는 10명 남짓의 인원 모두가 뉴스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대부분이 그녀와 오진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현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못 읽겠으면 나한테 넘기고. 스캔들 뉴스가 그녀에게 넘어온 건 묵직한 현준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의적인 악의는 아니겠지만 굳이 봐줄 이유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게 뻔했다. 그녀 또한 어설픈 동정 따윈 사절이었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내뱉은 주인은 식은땀이 배어 나온 손을 허벅지에 문지른 다음 표시 나지 않게 심호흡을 했다. 여배우의 스캔들이 뉴스 첫머리를 장식한다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었다. 오진수와 조아람이라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뉴스는 제대로 끝내야 했다. 주인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세게 비틀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실수하지 않는 것뿐이었다.